네, 그럼 사람은 과연 안 변할까? 결국엔 안 변하는 걸까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안 변한다라기보다는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해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인데, 그거는 이제 일부에 말씀드렸던 좀 기질적인 측면인데, 어떤 특정 부분이 저를 불편하게 하는 성격이 있어요. 네네. 그러면 그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누군가가 있어요. 그거는 제가 되게 불편한 부분이에요. 네네.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날카롭게 안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다른 부분들은 다 바뀌어요. 근데 꼭 그것만 바뀌지 않더라고요. 근데 결국엔 이것도 내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니까,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바뀌기 어렵지 않을까?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불편해하는 누군가의 그 특정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.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? 그렇다고 봐도 될 거예요. 관점이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있는데 그냥 그 같이 지내다가 뭔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거슬림 자체가 그냥 나랑 그 사람이랑 그 부분이 안 맞아서일 뿐이지 그 성격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.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. 네. 그 사람 세계와 나라는 세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바꿔달라고 요청할 뿐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성격이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바뀌기도 기대하지 말라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동의가 되거든요. 이제 그 사람이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불편한 거는 표현 방식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너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, 이런 그게 나한테는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. 직선적인 거는 그 사람의 세계관에 의해서 그 형성된 틀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변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, 그리고 변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근데 표현 방식은 좀 달리 할 수 있잖아요. 보통은 그런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톤도 되게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그분이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본 게 이런 건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다 보면 나도 좀 표현 방식을 좀 달리 해볼까? 내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 같고, 그래도 표현 방식 정도는 좀 수용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태도가 보이면 내가 불편한 것도 조금은 좀 누그러드는 것 같거든요. 여전히 그 사람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불편하지만 그 사람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, 그 태도가 느껴지면 저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고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용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수용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면 사실 너무 좋긴 한데, 만약에 그게 한 사람한테만 받는 거라면 나는 직설적이라는 얘기를 너한테 처음 들어봐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바꿔야 할까라는 의문은 좀 들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. 그래. 이 관계라는 거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관계가 있고, 보통은 이제 자주 보거나 아니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그 삶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일 경우라면 한 사람의 피드백이어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좀 곱씹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.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결국엔 고민하는 포인트가 본질적인 거, 내가 좀 직선적인 거, 이거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직선적인 걸 어떤 표현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이 사람이 좀 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람도 충분히 나랑 소통을 할 수 있는지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그냥 한 귀에 듣고 흘리시는 분들도 그런 수도 굉장히 많다고 봐서. 그쵸. 네. 만약에 반이라고 그냥 무자르듯이 나눴을 때, 그럼 이 반에 대한 그 개체수? 이건 또 어떻게 볼 것인가. 결국엔 내가 뭐 원하는 사람들, 내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주제일까? 라는 거죠.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건설적인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,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누가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를
신경 그냥 안 쓰고 살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욕하면서 말 그렇게 해.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. 본 영상은 구로 청년 이름의 제작 지원으로 촬영되었습니다. 이 공간의 이름은 청년 이름 커뮤니티 공간인 오류장입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근데 보통은 그런 사람들,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듯한 삶의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분들 스스로. 아니요, 그분들을 보는 관점이. 네네네.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피해가자. 요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그쵸.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누군가는 좀 따뜻하게 포용해줄 수 있는 좋은 말로 타이르고 그 건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. 근데 그게 일반적인 내가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게 그런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, 그러니까 좀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품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. 중요한 얘기네요. 네네.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네네. 계층이 네. 소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뭐 기관 차원에서든 소명의식을 가진 분들이들은 해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어떤 역에서 술을 많이 드시고 이제 고성방가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더 난동을 피우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껴안아줘가지고 훈훈하게 마무리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거는 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마음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그게 충분히 자기 일상에서도 감당이 가능한 분들, 그 좀 더 용기 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바뀔 마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뭉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누군가들은 그런 노력을 한 번씩 해주면은 네네. 뭐 충분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. 뭐 이런 시도들을 안 하기보다는 그냥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. 네네.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리고 아 그래 뭐 저 사람이 잘했네 야 이렇게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도 생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왜냐면 그 사람은 그쪽 분야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. 나는 또 그 사람이 못하는 다른 영역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용기를 냈을 때 박수 쳐줄 줄 알고 응원해줄 줄 알고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줄 줄 아는 그런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. 저희가 이제 뭐 건강한 사회로 이렇게 마무리를 줬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게 조언을 좀 한다고 해도 이게 좀 바뀔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. 저도 사실 그래서 남들한테 조언을 잘 하진 않거든요.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이 조언이라는 게 당장 했을 때는 삶의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말이어도 다른 사람이 이제 뭐 내가 존경하거나 내가 따르는 누군가가 그 똑같은 말을 해줬을 때 이제 99도에서 100도시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 지점에 이른 거죠. 그러면 그런 순간에서는 조언이나 해결책이 뭔가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야 뭐 백날 조언해봤자 너 안 변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조언하는 거를 포기할 게 아니라 이게 99도에서 100도시가 아니어도 나의 어떤 조언이나 해결책 제시하는 것들이 삶의 좀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게 누적이 되었을 때 이제 충분하게 그 잔이 차올랐을 때 그거에 적합한 사람과 상황을 만나면 이제 그 잔이 넘치면서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있어요. 이게 우리가 조언과 해결책 제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어줍잖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만
듣고서 본인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인 발언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, 내가 다시는 너한테 이런 고민 꺼내놓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, 근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 두 가지는 그 침묵할 줄 아는 용기, 이거 하나와 그리고 이제 뭐라도 먹여주면서 아니면 뭐 용돈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. 네, 오늘 한번 사람이 한번 정말 고쳐줄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, 뭐 얘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당연히 저는 고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고, 거기에 대한 기준도 나름이 있었는데,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말씀해주신 마지막에 뭐 누적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 부분,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수용적인 자세로 저도 좀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, 이제 반대의 의견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좀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